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청주 지역에 평당 분양가가 1,7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 청주 지역 처음, 충북 지역 처음 같은데요. 일반 시민들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에서는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의 다른 분양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입니다. 오늘 한판에서는 한판이 선정한 부동산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세히 전망을 해보고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 재테크과에서 학과장을 지내고 계시는 박유석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당 분양가 1,700만 원, 청주 터미널 주상복합 고분양가 논란입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이제 소개는 1,700만 원, 1,700만 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옵션이요. 네. 대개 보면 옵션을 선택을 해서 유상 옵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의무 옵션, 강제 옵션이라고. 강제 옵션. 네. 이거 들어가면 뭐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고분양가 추이, 지역의 네. 추이부터 좀 이게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불과 4년 전 2020년에 네. 청주 충북 지역의 분양가 평균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4년 전에 2020년도. 2020년도 네, 막 코로나 시작할 때. 제 기억에 지금 저희가 막 방송도 그때 막 했던 것 같은데 네. 1,000만 원, 1,100만 원 그좀 아닙니다. 아니에요? 758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분양가. 네, 평균 분양가. 평균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머나. 불과 엄청 2년 후 2022년도에 처음으로 청주에서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평균 예,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그래서 1,052만 원. 그래서 그때도 깜짝 놀란 게 저희도 방송하면서 1년 사이에 그러네요. 38%가 넘게 폭등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2023년에 이제 1,080만 원대를 넘어가더니 급기야 올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296만 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시 뛰어서 작년 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나 또 올라간 거죠. 이게 지금 평균 분양가가 평균 그렇다니까. 가격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4년 전 거랑 해보니까 758만 원에서 지금 거의 1,300만 원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거의 뭐 더블. 2배 가까이 이제 지금 와간 거죠. 이야, 엄청 올랐네요. 엄청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분양가를 이제 추이를 좀 보면 네.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에 이제 가장 높은 분양가가 얼마냐 네. 이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빠르긴 하나 예. 그래도 조금 받아들일 만한 어떤 최고 분양가가 나오면 그 밑으로 이제 또 들어가고 이래서 평균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예. 좀 보였는데 예. 우리가 뭐 1,000만 원하고 1,100만 원이 얼마 차이 나냐 그러면 10%예요. 그러네요. 네. 퍼센테이지로 네네네. 따지면. 그러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50만 원하고 지금 평균 1,2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80%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게다가 올해 지금 우리가 서두에 시작한 1,700만 원대다. 네. 이거는 또 최고 분양가를 이제 그렇게 찍은 거거든요. 올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평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행사 얘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뭐 후분양을 하네, 네. 뭐 땅값이 비싸네. 근데 일부 시민들 눈초리에 좀 따갑거든요. 네. 적정하다고 봐야 할지, 너무 높다고 봐야 할지. 일단은 이제 뭐 시행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붙여야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고. 좀 그런 또 면이 있죠. 이걸 인허가를 하고 있는 예. 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합리화가 되겠죠. 네. 이 땅은 재밌게도 지금 요번 1,700만 원을 오가는 이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한 거죠. 청주 고속터미널 그 원래 부지. 고속터미널 부지 청주시에서 이제 일종의 그 당시에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네. 싸게 받았니 비싸게 받았니. 아하. 근데 지금은 어쨌든 시행사는 굉장히 토지 매입 가격이 비싸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 거고 예.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건설에 대한 원가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중심 상업지구에 있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의 자율 결정 여지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급화 청주 최고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든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더 올라가게 된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강제 옵션까지 붙어버리다 보니까 옵션 항목이 뭐 한 20가지도 넘거든요.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붙다 보니까 이제 실질 분양가는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네. 아니 이렇게 높은 거를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거 뭐 실제로 보면 이제 옵션 가격만 1억 2천, 그리고 큰 평수는 2억 2천 정도 돼요. 옵션 가격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옵션 가격이라는 것이 베란다 확장, 뭐 실내,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뭐 내용을 조금 보니까 발코니 확장에 뭐 1,800만 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뭐 1,380만 원, 그리고 뭐 3중 중문, 간접 조명, 아트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포함해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기본 사양으로 좀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그래도 나름은 더 낮추려고 노력을 보이기에 한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옵션 자체도 또 강제라고 아까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고층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제안은 우리가 짜장면이 3만 원 한다고 해서 그거를 욕하는 사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사장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는 약간 공문의 성격도 있거든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버리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대전 얘기도 하시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일 거냐라는 얘기도 이제 주셨는데 네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땅값이 비싸다, 인건비하고 뭐 자재비가 올랐다, 뭐 후분양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 뭐 공법도 또 어렵다. 네네. 이런 게 이 지금 이 고분양가 논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분양가가 높다는 거에 이유가 되는. 그러니까 공법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공법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도 몰라요. 예, 그거를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그 수분양 예정자들에게 어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땅값이 높다, 취득 원가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거는 청주시에서 일종의 이제 불화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높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그 불화받은 게 높았다, 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또 어렵죠. 시의 자산을 일종의 이제 사게 된 거니까.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최고 명품 주거 어떤 주택을 만든다는 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자재를 써서 명품 만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인건비나 뭐 건설 원가가 올라갔다는 건데 인건비랑 건설 원가가 올라갔던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는 포인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사실 이게 공기도 길어지고 하면서 금융 비용 이런 것들에 굉장히 타격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전가한다는 비판.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나서서 과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냐 하고 사실은 어떤 민간 기업이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시장 논리대로 하면 시민단체에서 뭐라고 할 게 별로 없죠.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이렇게 뛰고 또 아마 그게 과거 시의 부지였기 때문에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지금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듯한 느낌 설명 주셨었는데 교수님 예전에 네네. 대전 지역 비교해 주시면서 네네네. 과연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청주라는 시장에서 이 분양가를 받아주고 시간도 좀 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고 최근에 1,100, 1,200, 1,300 얘기를 저희도 여기서 하면서 네네. 놀라웠다고 했는데 이 1,700만 원대가 과연 지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격대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뭐 숫자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지는 가격입니다. 언젠가는 1,700만 원 이상 되겠죠. 근데 그 시간으로만 본다면 지금 너무 짧죠.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고요. 그리고 1,700만 원이라는 의미가 대전에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준산 지역에 예. 평당 3,000만 원입니다. 아이고, 야, 거기도 훨씬 더 높네. 뭐 조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상복합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색깔이 다른 거는 시장의 느낌이 대전은 또 주상복합이 잘 안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청주는 그래요? 그래도 주상복합이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과거 지금 백화점 옆에 있는 예. 아파트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600만 원, 700만 원 분양가 할 때
큰 평수 1,000만 원씩 했습니다. 아우, 시끄러웠어요. 네, 시끄러웠고 예. 그때 뭐 청주도 뭐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그때 최고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폭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걸렸다. 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규제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책정하는 부분들이 좀 눌려진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침체가 되면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예. 막 올리는 경우에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2천만 원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데 이거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네. 우리 지역의 시장을 우리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시장의 어떤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예. 어떤 수요가 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눈으로 좀 봐야 됩니다.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1,300만 원인데 1,700만 원 비싸지 않냐? 당연히 비쌉니다. 예.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 1,700만 원 지금 대전보다 쌉니다. 천안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또 있을 수 있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1,7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자신이 없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진짜 청주의 가장 최고인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라고 할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1차 완판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 아파트 같은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세대가 그리 많지 여기 않습니다. 258세대? 네, 네, 세대가 많지 많지 않아요. 않다라는 거는 예. 정말 필요하신 분만 오십시오라는 속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분양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기에 입소문이 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앞 백화점 옆에 아파트도 주민의 주민의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또 구성이 되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걸 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 내부적인 어떤 지역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벌써 이제 충남 같은 경우 도안 요번에 이제 분양하고 있는 도안 약간 외곽이죠, 대전에서. 거기도 이미 1,7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외곽인데도.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6곳이 지자체 17군데 중에서 6곳이 지금 분양가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그중에 충북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대전, 충북이 포함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면 착시도 일어나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톱니바퀴 효과로죠. 레쳇 이펙트라고 분양가는 한 번 올라가면 톱니처럼 이렇게 돼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반대로 가지 않는다.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톱니 그 모양으로 돼서 가기 때문에 예. 요번에 형성되는 이 가격이 주변 지역을 다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건 심리적으로 금방 제가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게 작년도에 포스코 오창에 네. 분양할 때 1,363만 원 엄청 비싸다고 했어요. 깜짝 처음에. 놀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기준선이 되면서 다른 데들이 훨씬 더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금방 심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올라가고 받아들여지고 또 올라간다는 거죠. 안 그래도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지금 약간 좀 엑기스로 남겨놓은 건데 신 교수님께서 팍 터뜨리는 바람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 분양가 주상복합 청주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입니다. 이 분양가를 놓고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사실은 이렇게 삼겹살 놓고 대포 한 잔씩 할 때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서민들이 넘게 너무 문턱이 높으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일반 서민들 분양 시장까지 확산돼가지고 영향을 줄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데 이렇게 분양가 높아지면 다른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거죠. 네, 우리가 고분양가 얘기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짜장면을 3만 원에 판다고 누가 왈가루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고분양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분양가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본다면 예. 수요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처럼 분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실제로 시장에 계시는 진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불합리한 가격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시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시장 가격을 좀 조절을 할 필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목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미분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언론에 보니까 뭐 미분양 불패 신호가 청주라고 그러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주 지역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걱정이 됐던 지역이긴 한데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비싸게 짓는 이런 상황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죠. 어렵죠. 전반적으로 예. 다 어려운데 잘 되는 집은 잘 됩니다. 아하. 잘 되는 집은 줄 서서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런 데 있죠. 많죠. 오. 네, 비슷합니다. 아하. 네, 뭐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양극화. 그러니까 지역 전체로 봤을 때 부익부 빈익분처럼 잘 되는 계속 잘 되고 어려운 애 계속 어려운 네. 이런 현상이 네, 하나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집이 이유가 있죠. 싸고 또 맛있고. 뭐 양 많고, 양 많고 뭐 이런 식일 수 친절하고 있죠. 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7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잘 됐다. 네. 그러면 거기에 조건이 너무나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테크노 가격이 좀 싸고 정주 여건이 좋구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아하. 근데 지금 2,000세대 넘게 분양한 아파트 미분양이 거기서 어떻게 보니까 올해 보니까 이번 달에 1,131호요. 예. 한 900호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네. 하하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미분양 자체가 증가하는 거는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예.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좀 늘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분양가 상승이 또 미분양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분양가를 계속 올리다 보면요, 과거에는 매매 가격을 분양가가 좀 올리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요, 매매 가격의 움직임이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미분양이 납니다. 그래서 청주는 예. 미분양에 대해서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직은 아닌데.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까 이제 보세요? 그 박 교수님께서 그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줄을 선다.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올 들어서 미분양 제로, 소위 이제 완판이 된 그 단지가 전국적으로 보면 41개 단지거든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 충북이 3군데나 포함이 돼 있어요. 오. 그러니까 완판. 예, 충북, 청주 웬만하면 잘 된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시를 불러일으키죠. 계속해서 잘 될 거다. 또 자신감을 어느 정도 시행 사업주 입장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다른 지역 대비해서 지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된다. 여전히 줄을 선다. 예. 이제 이런 착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전체 흐름은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쌓여지고 있고 기존에는 7만 호가 넘으면 정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지금 이미 7만 호는 넘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완전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준공업 미분양도 지금 이제 2만 세대 가까이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시장 흐름은 우리 실소비자들께서는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 좀 어려운 곤란한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늘 기회를 노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던져야 되나, 지금 들어가야 되나, 좀 더 기다려 봐야 될까. 실거주하고 또 뭐 투자하는 개념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청주를 놓고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충청북도 청주의 부동산 시장을 좀 어렵다고 봐야 할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지 아니면 지금 바닥으로 와 있다고 봐야 할지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파트 부동산 전망을. 저는 가격 자체로 본다면 뭐 지금 아예 바닥이 아니어도 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를 뭐 이번 달에 샀다가 다음 달에 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최소한 몇 년 갖고 계실 건데 우리가 뭐 부동산 흐름으로 봐도 뭐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하니까 흐름으로 봐도 이제는 뭐 상승기가 뭐 부동산에서 곧은 몇 년을 얘기합니다. 네, 곧 도래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 어떤 장기적,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예. 투자를 하신다 할 때는 네. 저는 지금 유리하다고 보고요. 괜찮은 시점이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뭐 판단의 근거 이런 걸 보면 예.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에 저는 조금 보고 있어요. 지금 분양가 우리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가가 잘 내려가질 않아요. 그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분양가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형국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좀 본다면 매매 가격은 호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급격하게 움직이지만 예. 분양가는 지금 우리 뭐 토지 매입비라든지 아니면 예. 건설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바닥이 아니어도 무릎 이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 교수님 분석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불안해하시는 아마 시민들이 많으실 많으시죠. 테니까. 많으시죠. 네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대세를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앞서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무너진다 그러면 지방 먼저 무너지잖아요. 그렇겠죠. 실제 이런 심리적인 건 거스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예를 들어 금융 이자율 이런 것까지를 거시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 금리에 있어서 큰 급격한 요인이 없어요. 예. 미국에서 금리를 가장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고용 지수예요. CPI 예. 이 지수를 가지고 소비자 물가 그리고 고용 지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금리를 주로 조정을 하는데 당분간 큰 어떤 변동 요인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고금리가 당분간도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폭등할 가능성은 좀 적다 상대적으로. 아하. 그렇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게 건설 원가가 올라가면서 분양가 자체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시 떨어지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세분화해서 그러면 청주로 한번 이렇게 네. 좁혀서 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버는 소득에서 4분의 1, 25%를 놓고 이게 집값 또는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느냐에 있어서 서울이 한 175 이상이 돼요. 굉장히 서울이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충북은 40선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차이가. 제일 낮아요. 전국에서도. 엄청나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여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상대적으로 청주에서는 여력이 크다. 라는 거를 주택 구입 지수로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를 내가 버는 거에서 어느 정도 지불을 하느냐. 네. 여기에서도 좀 괜찮고 그다음에 저축 가능액. 네. 국민 평균 저축 가능액보다 충북이 상대적 소득에 있어서 전국 5위권에 있어요. 저도 가능액이요? 네네. 높네요, 또 이거.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득은 높은 편이니까요. 전국 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여전히 유유자금들이 있어서 주택을 구입할 유인들은 있다. 동기는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를 내가 버는데 그걸 평생 몇 년 동안을 저축해야 되냐 안 쓰고 했을 예. 때 지금 전국 평균이 한 24.6년이 나와요, 현재. 아하. 내가 전국 버는 평균. 소득에 그만큼 집값이 고평가가 돼 있는 거죠. 24년 이상을 내가 안 쓰고 다 모아야. 모아서 그걸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아하. 충북 같은 경우는 그보다 이제 훨씬 낮으니까 서울이 대부분 끌어올린 거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중위소득으로 하면 한 이렇게 가다가는 61년까지도 나와요, 서울은. 지금 못 그래서 산다는 얘기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예. 청주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분양가 높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인데 전체적인 여력으로 보면 여전히 구입 가능 여력이 남아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국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런 불안감은 조금 내려놓으시라. 그래 결론적으로 저는 실수요자는 지금 사도 괜찮다. 아하. 여전히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각종 지표에 있어서 예. 급격히 떨어질 염려는 없고 올라갈 요인은 계속해서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는 지금 사도 좋다. 그러나 투기적 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채, 세 채를 가지고 어떤 소위 이제 프리미엄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예.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때가 돼 있다. 특히나 데드캡 바운스라고 그러죠. 전체로 예. 보면 이제 금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착시가 하나 있어요.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어요. 아하. 지방의 거래량은 6.5% 이상 줄었어요. 아하. 서울만 지금 늘었어요. 서울만 7% 정도 거래량이 늘고 지방은 다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줄다는 얘기는 특정 한두 개가 호가가 형성되면 그게 바로 그냥 가격으로 돼버려서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아, 한두 개가 올라갔구나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거래량 부분까지 보면서
어떤 투기적 수요를 가지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네. 아직도 거품이 좀 묻어 있다라고 보시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2019년, 20년 그 수준까지는 가려면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을지. 뭐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렇군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내지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서울 쪽에 다시 매매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죠. 분양 말고 매매 쪽에서 그런 거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은 좀 적응을 하죠. 지금 고금리가 분명 맞거든요. 과거에 1%대 뭐 실제로 3%대 쓰시던 분들이 그렇죠. 4%, 5%, 6%를 쓰면 그 이자 부담은 거의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 수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금리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지금에서 가격에서 조금 더 뭐 10%라도 20%더 떨어져서 나는 바닥을 찍겠다, 바닥을 찾겠다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외부 소위 이제 청주 같은 경우가 외지인 수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정체되거나 그러면 외지인 수요가 점점 줄어들죠. 훅 들어왔다 훅 빠지고 훅 이런 들어왔다 느낌. 훅 빠지고 사실은 이제 막 변동성이 클 때는 이제 외지인 수요가 많고 어느 정도 정체되면 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는 때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어떤 프리미엄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조금 접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참 청주에서 이제 2040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서 2040년까지 2040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존에는 100만 명 넘는 인구를 예정을 했다가 지금 94만 명으로 목표를 잡고 줄였거든요. 그러면 추정치가 실수로 되는 공급 적정한 공급량이 얼마냐 했을 때 적으면 3,500부터 많으면 7,000 사이예요. 7,000세대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공급 계획으로 있는 건 다 만 세대가 넘거든요. 지금 2027년까지만 해도 27,000세대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건설사들이 그 분양 시기를 보겠죠. 조절을 하기 때문에 보겠죠. 갑자기 그렇게 이론처럼 생기진 않지만 그런 부분도 아주 면밀히 보셔야 된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또 한판의 주제로 다뤄달라고 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두 분께 오늘 또 여쭤봤는데요. 뭐 또 많이 참조가 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역의 시장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형성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때 상황 틈새 봐가지고 본인에게 유익한 필요한 이런 선택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이 오늘 먼저 좀. 예, 저는 찾아보니 정회지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회지언.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감정과 무관한 말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좀 고른 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우리 지역을 바라보면 감정에 먼저 나가게 됩니다. 네, 객관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다른 지역의 다른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곱씹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봐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교수님, 끝내기 한 판. 전체적으로 보면 과하지도 그렇게 낮지도 않다, 저렴하지도 않다. 우리 충북, 청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때는 큰 변동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투자 수요를 가지신 분들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게 필요하겠다. 어쩔 수 없이. 이거 길게 보다가는 또 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짧게 보고 실수요자분들은 계속 이 심리, 분양가 올라가는 심리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해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방망이 짧게 잡고 외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평가를 해보면 됩니다. 오늘이 아마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주자주 얼굴 뵙고 지역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시장도 잘 좀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토크 한 판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리얼토크 한 판!